여러분은 전 세계를 여행하겠다는 꿈을 꿔본 적이 있나요? 거의 모든 분들이 세계 여행에 대해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올해 저는 정말로 세계 여행을 해볼 거예요. 최근에 제 여행을 계획하기 위해서 앉아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바보처럼 문화 차이를 몰라 무례하게 구는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전 이 조사를 통해 제가 배운 다른 나라의 전통과 관습에 대한 놀라운 내용을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번 해외여행 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좋아요. 일단 유럽부터 시작할게요. 제 리스트의 첫 번째 국가는 독일이에요. 외가 쪽이 오래전에 그쪽에서 왔다고 하니 제 뿌리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독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곤 차를 잘 만든다는 것과 아우토반에서 차를 엄청난 속력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것 뿐이었어요. 전 독일에 그렇게 재미있는 결혼 풍습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결혼식 전야에 신랑 신부가 손님들과 함께 도자기 접시를 모두 깬다는 거예요. 재미있겠죠. 하지만 그 후에 막 결혼식을 끝낸 커플이 그걸 다 치워야 한대요. 휴, 그건 흥이 나는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이 폴터와본 풍습은 신랑 신부에게 행운을 빌고 미래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해요. 다음으로는 따뜻한 햇볕이 있는 이탈리아로 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요리를 즐기고 싶었어요. 전 카푸치노를 좋아해서 원하면 하루 언제든지 카푸치노를 마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카푸치노를 아침, 그러니까 정오 이전에만 주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실 거예요. 오후에 카푸치노를 주문한다고 해서 법에 어긋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은 눈빛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 이탈리아에서는 미식 투어를 하고 카페 투어는 다음 목적지를 위해 아껴두기로 했는데요. 바로 프랑스예요. 네, 프랑스 사람들은 사실 1시간 넘게 앉아 커피를 홀짝거리며 카페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하거든요.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를 선호하죠. 그래도 커피를 즐기기만 한다면 다른 선택도 완전히 오케이죠. 와, 저랑 동료인 것 같네요. 프랑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전 더 남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바로 스페인으로요. 스페인은 유쾌하고 태평스러운 사람들이 사는 나라죠. 얼마나 태평스럽냐고요? 냅킨을 카페나 레스토랑 바닥에 던져버릴 만큼이라고나 할까요? 네, 맞아요. 스페인 사람들은 쓰레기를 뭉쳐서 바로 바닥에 버려요. 저도 처음에는 와, 진짜 무례한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행동이에요. 아시다시피 카페나 레스토랑 스태프는 일반적으로 웨이터 몇 명이 전부인데 그 몇 안 되는 사람이 모든 고객들을 위해 서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 접시를 치울 때 웨이터는 냅킨을 집어들어서 버려야 될 걱정 없이 그냥 접시만 들고 주방에 가면 되는 거죠. 지저분해진 바닥은 손님들이 좀 뜸해지면 빗자루로 쓸어버린답니다. 포르투갈은 서유럽 여행 리스트 마지막에 있어요. 여기서 미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음식 관련 관습을 발견했어요. 만약 음식에 소금을 뿌려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포르투갈에서 식사를 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주방장에게 완전히 무례를 범하는 행동이거든요. 전 확실히 이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동유럽의 제 첫 번째 여행지는 루마니아예요. 제가 독일의 접시깨기 결혼 풍습이 이상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건 잊어버리세요. 루마니아에서는 결혼식 중간에 신부가 납치를 당한답니다. 저도 알아요. 이상한 거 맞죠? 보통 손님들 중 몇 명의 남자 손님들이 신부를 납치해서 전화로 신랑에게 몸값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보통 몸값은 신부를 납치한 사람이 좋아하는 술이래요. 일단 몸값이 지급되면 신부는 안전하게 자신의 예비 신랑에게 돌려보내집니다. 사실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제 친한 직장 동료 중 하나가 터키 출신이거든요. 이 친구가 자기 나라에 대해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이상한 습관에 대해 얘기했던 게 기억나네요. 그의 말에 따르면 터키 사람들이 나 가는 중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나 이제 차 탔어 부터 나 방금 일어났어 까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전 이곳으로 가는 길에 터키를 방문해서 정말 그런지 체험해 보려고 해요. 제가 말한 이곳으로 가는 길은 바로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전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아주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는 게 무척 기대된답니다. 물론 만약 왼손잡이라면 그렇게 신나지는 않겠죠. 무슬림 인구가 주류를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은 음식을 먹거나 인사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건네줄 때 절대로 왼손을 쓰지 않고 오른손만 사용한다고 해요. 왼손은 청결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인데 왼손은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뒷처리를 할 때만 쓰기 때문이에요. 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타는 듯이 더운 날에도 뜨거운 차를 마시는 습관은 절 놀라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전 더운 여름에 마시는 아이스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즈베키스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전 인도에 꼭 들러야만 해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너무 매력적이고 제가 아는 것과 참 다르거든요. 인도의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집 밖이나 가게 밖 심지어 달리는 차에도 레몬과 파란 고추가 실에 묶여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책에서 읽었어요. 어떤 인도 사람들은 집에서 만든 레몬 고추 행운 부적이 사악한 영혼을 쫓아준다고 믿는 것 같아요. 다음은 중국으로 갈 거예요. 이 나라의 고대 관습이 실망스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빨간색 잉크를 사용하다가 곤란을 겪은 적이 있나요? 저는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빨간색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게 기억나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시험지를 채점할 때 빨간색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답니다. 거기서는 빨간색 잉크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절대로요. 이 금기사항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름을 빨간색 닭피로 썼답니다. 오늘날은 이게 나쁜 징조로 여겨지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 한국에서도 색다르고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막 태어난 아이가 거기서는 바로 1살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생일에 한국의 아기들은 실제로 2살이 된답니다. 일본을 가지 않고 극동지방을 여행했다고 할 수 없겠죠? 전 이 나라에 대해서 몇 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공소나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면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습관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상식적인 예절로 여긴답니다. 제 리스트의 다음 장소는 필리핀이에요. 저는 거기서 이혼이 실제로 불법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잘못된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결혼 무효 선언을 받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사실 전통이라기보다는 명백한 법이라는 게 서양 사람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죠. 법하니까 생각나는데 호주에 관한 조사에서 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호주인들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2010년에 태즈메니아 선거에서 6,000명의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각각 약 3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했죠. 벌금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벌금은 벌금이죠. 남미에서 저는 희한하고 특별한 식사 관습을 가진 나라를 하나 발견했어요. 볼리비아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일 얘기를 하는 것을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대요. 심지어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을 때도 일에 관한 주제는 피한다고 해요. 좀 어색하겠어요. 그죠? 제 말은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랑 일 얘기 외에 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다음은 멕시코예요. 정열적인 태양과 더 정열적인 소스의 나라죠.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은 소스가 맵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데요. 진짜 매워도 말이죠.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이상하고 재미있는 사실은 멕시코 사람들은 방향을 물어보는 여행자들에게 몰라요라고 대답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멕시코에서 길을 잃었다면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적어도 2-3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거기 가기 전에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장소로 캐나다에 갈 계획이에요. 캐나다 사람들이 항상 미안해 라고 하는 밈보다도 저는 우유를 비닐백에 넣어 판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쓰이는지 상상하기 힘든데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캐나다 분이 있으시면 제게 설명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밀봉된 우유백을 여닫는 방법도요. 전 좀 혼란스러워요. 물론 제 나라에 대해 뭔가 말하지 않는다면 불공평하겠죠. 저는 미국 사람들이 서로에게 인사하는 방법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지내? 라고 하거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을 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그저 인사하는 거죠. 네, 제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관습 중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상해 보이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이 영상이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데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